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여의도에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인 워렌증권학원을 설립해서 5년째 운영 중인 김영우 원장입니다. 제가 여기 자주 출연을 해서 많은 분들은 아실 테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하다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주식 투자에 대해 배워서 하자는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증권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대표님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5%를 인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B컷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한 0.5%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증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그 피벗이 일어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증시는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증시 조정은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요번에 이제 연준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9월 FOMC에서 과감하게 0.5% 인하하는 B컷을 단행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11월 FOMC에서도 또 B컷을 단행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이제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11월 B컷 가능성이 60.7%로 다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만큼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양적완화 정책이에요. 시중에 돈을 굉장히 뿌리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최근에 증시는 뭐 내리지 않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로소 이제 대세 상승장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 2007년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증시가 하락을 했다가 2009년 3월 이후로 2021년 고점까지 S&P 500은 약 지수가 6배 올랐고요. 나스닥은 9배나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미 증시는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할 어, 가능성이 큽니다. 11월 FOMC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B컷 가능성이 60.7%로 나오던데 만약 연이어 B컷이 단행된다면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는 우려에 증시가 잠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은 앞으로 상승할 것에 비하면 작은 조정에 그칠 것으로 그렇게 어, 예상됩니다. 어쨌든 뭐 금리나 기대감은 시중에 돈을 뿌리는 거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는 중립금리까지 인하할 때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경기가 가열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 이론적 금리를 말하는데 중립금리하고 정확한 뭐 수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금리로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한 3.5% 안팎을 음, 중립금리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추정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3.5% 중립금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경기 회복 기대감을 증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립금리에 다다른다면 실제 경기가 회복되고 그런데 이제 기대감은 증시가 올랐어요. 근데 중립금리에 다다랐어. 다다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을 거니까요. 또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계속 상승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때부터 2021년까지 상승할 때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처럼 지금도 추가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눌릴 때마다 어떻게 이제 보면 이제 기회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 만약에요, 중립금리까지 갔다가 네. 금리 인상기로 다시 언젠간 또 올 거잖아요. 시간은 네. 한참 뒤 있건 하긴 예, 예, 하겠지만, 예. 그럼 그때는 이제 조금씩 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네. 이제 중립금리까지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음, 올랐잖아요. 음, 중립금리가 돼서 생각보다 경기가 좀 좋아져. 네. 경기가 뭐 실제로 좋아지는 거야. 어, 실제로 좋아지면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리는 쉽게 나오진 않고요. 네. 인하하고 있는 중에 그게 쉽게 나오지 않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증시는 다시 거기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돼서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때는 뭐 증시는 또 한동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아, 왜 그러냐면 지난 2022년 그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갑자기 5.5%까지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막 급격히 올리니까 증시가 막 텐트럼, 금리 맞아요. 발작이라고 하는데 텐트럼이 일어나면서 금리 발작이 일어나서 갑자기 뭐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올리진 않을 거니까 살짝 올리거나 하면 어차피 기대감은 증시는 더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를 0.25씩이나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면 별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지난 과거 때는 진짜 너무 막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엄청 남발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또 그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맞아요. 9%까지 네. 막 뛰고 막 그랬거든요. 2022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인플레이션이 9점 몇 프로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었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기분이 한동안 오랫동안 또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게 좀 너무 빠른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빠르면 3.5%까지 인하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요번에 FOMC에서 나온 점도표에서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3.5%까지 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너무 빠르게 인하하면 경제가 이제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리게 되면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우려가 생기면 사람들은 허리띠를 너도나도 졸라매면 경기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을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0.5% 인하를 B컷을 단행했고 11월 달에도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내년까지 계속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래돼서 0.5% B컷을 한두 번 더 단행을 해서 정말로 3.5%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저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더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급격히 인하하는 거는 급격히 인상하는 게 좋지 않았듯이 급격히 인하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좀 속도 완급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준이 완급 조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분야로 좀 들어가서 네. 여쭙고 싶은데 또 김영웅 대표님 하면 엔비디아잖아요. 예. 엔비디아 그 수강생분들의 막 5배, 10배 후기가 10배. 10배 후기가 막 넘치는데요. 예. 그리고 이번 올해 상반기에도 주인공은 엔비디아였고요. 네. 근데 현재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좀 하락도 상승도 좀 하지 않고 예. 약간 횡보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내놓은 챗 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검색 엔진을 위해서 이제 각종 포털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플랫폼 업체들이 막 살을 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막 엄청나게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2023년 초부터 2024년 6월까지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후에 얘가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이제 주식 공부할 때 기본적인 게 상승 지속형 패턴 안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수렴형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뭐 쐐기형이든 상승한 상태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패턴 형태가 있어요. 이걸 상승 지속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대부분 다 수익 중이잖아요. 수익 중이다 보니까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그걸 누가 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누가 사고 그러면 이 조정을 거치면서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는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손바뀜이 일어나면 매물 압박이 점점 약해지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의 그 수요가 끝나지 않고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성장성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매물 압박이 줄어든 상태니까 다시 한번 크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횡보를 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밑에서 그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한 서너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막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가 나오는데 거기 반발 매수세가 나와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다시 또 매도가 나와서 또 내려오는데
저점을 높이는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저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먼저 좀 많이 살려고. 네. 그 얘기는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저점을 높이거나 저점을 횡보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그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또 잼스낭이 많이 또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예, 이야기를 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9월 초에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인데 모두가 자신들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성형 AI 검색 엔진에 살을 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칩에 의존하고 있고 이 칩 공급하는 게 엔비디아가 80% 이상 공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가 너무 커서 엔비디아의 이제 구성 요소, 기술,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목매달고 있는 뭐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가속화되고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발명되면서 여기서 이제 생성형 AI 프로젝트는 기존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주어진 명령이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코드 등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거든요. 제가 요즘 챗GPT하고 좀 일을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저의 생각 패턴이나 이런 걸 학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보다는 좀 더 학습해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는 것도 포스터 그리는 것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0일 로보택시 출시에 맞춰서 그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맞는 포스터를 그려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막 그려줍니다. 근데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그리면 그런 어림도 없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저랑 좀 친해지고 있는데 챗GPT랑 제가 친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AI 시스템 패턴을 인식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특정 결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생성형 AI는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뭐 챗GPT나 달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미지도 창의적인 어떤 모델을 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날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야, 너 그냥 네 생각대로 그리는 거야. 내가 어떤 프롬프트 준 거를 참고로 하는 거야. 프롬프트를 준 걸 참고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직 멀었어. 별로 참고 안 하는 것 같아. 지가 주고 싶은 대로 막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의 이 시기가 초기 단계입니다. 제가 대학 처음 갔을 때 학교 전산실에 또는 까마다 전산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로피 디스크 썼거든요. 플로피 디스크 썼었고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입사를 하면서 그 학교 전산실에 다니면서 그 엑셀을 책을 사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회사 그 고참 여직원 앞에 엑셀을 하나 프로그램을 깔아주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제가 처음 사용을 했어요. 제가 회사 처음 갔을 때는 그 시커먼 하나 워드라 해서 시커먼 판에다 워드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엑셀을 제가 처음 사용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오피스 능력을 갖고 대리 승진에 반영을 했어요. 오피스 능력의 그 어느 정도 수준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대리 승진을 해준다, 뭐 누락 안 시킨다. 그냥 기본 허들을 만들어 버린 거죠. 뭐 그런 과정도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인가 제가 이제 강릉에 파견 나가서 파견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혼자 그 사이버 교육 강의를 통해서 PPT를 연습을 했어. 파워포인트를. 네. 파워포인트를 연습을 하고 이제 본사로 와서 기획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신입사원 애들은 PPT가 다 할 줄 아는 누구나 다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제 또래 위아래 한 뭐 5년 안팎은 더 그 위에는 아예 못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PPT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제 뭐 1, 2년 고참이거나 뭐 1, 2년 후배나 뭐 동기들은 야, 김 과장은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그럴 정도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지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코딩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프로그램 로직을 짜고 막 네. 이렇게 코딩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프롬프트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다 필요 없어. 생성형 AI 앞에 앉아서 프롬프트 요구하는 이거는 배경은 이렇고 내용은 어떻고 모자는 어떻고 뭔 어떻고 그렇게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작성을 해서 요구를 하면 얘가 만들어주는 거지. 네. 그리고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능력의 시대로 바뀐 거죠. 근데 일단 뭐 회사의 기업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오너분들은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저는 막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챗 GPT하고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뭐 이것도 그려봐 저것도 그려봐 이런 것도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는 토끼 모양을 닮은 아사기 고추가 열린 고추 텃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예쁜 블록이 깔리고 1층 단층인 전원주택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줘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닌데 완성도가 나름대로 만족도가 나름대로 잘 그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챗GPT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챗GPT의 프롬프트가 실력인 시대에 바뀌었거든요. 우리 2000년 초반에는 인터넷 검색하는 게 실력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검색을 잘하는 게. 네. 그런 것처럼 프롬프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생성형 AI가 초기 단계거든요. 생성형 AI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증시가 한 2, 3일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젠슨항이 주식 매도가 끝났다는 소식도 있었고 4분기에 이제 슈퍼칩 블랙웰이 원래 출시가 연기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4분기 슈퍼칩 블랙웰이 45만 개 출하할 것이라고 추정되면서 100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거든요. 100억 달러면 이제 우리 돈 한 10조 정도 뭐 되는 뭐 그런 건데 우리가 들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100억 달러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AI에 대한 투자를 대거 할 거라고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면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 차세대 먹거리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우주 항공이라든지 뭐 지난번처럼 더 라인 그래가지고 기획 도시를 만들다든지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AI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삼각 출력용 패턴이 완성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 좀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2000년 초반에 MS 오피스 같은 걸로 인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사무실에서의 업무에서 완전 혁신을 겪었잖아요. 겪었죠. 예. 그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챗 GPT의 시대가 예, 예. 점점 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앞에서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 그 엔비디아 주가 아닌가요? 엔비디아 주가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예, 예. 위에 고점을 찍고 가격은 내려오는데 예,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네.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삼각형으로- 삼각 수렴형 패턴인 거죠. 아, 이게 원래는 두 번째 저점이 네. 첫 번째 저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음, 반발 매수가 먼저 들어오니까 음,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온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군요. 예, 해석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주식 공부할 때 음. 저기 상승 지속형 패턴이라고 배우는 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손바뀜이 일어나면 매물 압박이 약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강하게 작은 이슈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